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use memo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연산을 최적화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숫자, 문자열, 객체처럼 일반 값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별로 감이 안 오죠. 특정 상태 변수가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된 값을 가지고 처리할 후속 작업을 구현을 할 때 씁니다. 그리고 변경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상태 변수는 use memo의 두 번째 파라미터 배열에 명시를 합니다. 요 이야기를 아까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게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만으로도 재현이 돼요. 자, 일단은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my memo 폴더 안에 있는 예제고요. 상태 변수로 my number라는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변수 값을요, 단순히 input 태그에다 값을 하나 박을 거예요. 그 다음에 input 태그에서 onChange가 발생했을 때 onMyNumberChange라는 함수를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이벤트에서는 onMyNumberChange라고 하는 요 이벤트가 지금 걸려 있는데, 여기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의 입력값, 그러니까 요 input 태그의 입력값이죠. 이걸 변수에 담고요. 만약에 이게 숫자가 아니면 0, 그렇지 않으면 숫자로 바꿨어요. 왜냐면 input 태그에 입력된 모든 값은 문자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값을 다시 set my number한테 엎어쳤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제가 문자열을 하나 놨고요. my result라는 상태값을 출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상태값을 하나 만들었어요. my result를. 이 my result는 이 my number 값이 바뀌면은 여기에다가 만을 곱해갖고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대로면은 my number라는 값이 바뀌었을 때 상태 변수죠. 요 변수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후속 처리로 use 이펙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my number가 바뀌었다라는 걸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my number 값이 바뀌면 여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것만 가지고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여기에 입력된 값이 이벤트에 의해서 set my number한테 전달되니까 입력값이 여기로 가고요. 얘가 여기를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가 바뀌면 연결된 use 이펙트에 의해서 my result가 같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값을 막 연결하면 여기 같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다른 상태 변수를 내가 갱신해야 된다. 이 코드를 축약해서, 자, 여긴 전체 주석을 막을게요. 이 코드를 축약해서 간결하게 처리하는 게 use memo예요. 특정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그 값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상태값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use memo라고 걸고요.
my 넘버가 바뀌었을 때 그 값에다 만을 곱한 값을 리턴해서 my result에 담아요. 그럼 얘도 하나의 상태값이 돼요. 그러니까 요 코드를 축약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결과 확인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바뀐 값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값 하나를 바꿨을 때 다른 변수를 갱신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유즈 메모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근데 이렇게 코딩한 거를 좀 뭔가 간결하게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케이스 두 번째 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상하게 생긴 요 주석 패턴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코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스위치하면서 실행을 한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슬래시 별 여기서 주석이 시작된 거예요. 얘는 요게 나올 때까지 계속 주석인 거죠. 계속 주석으로 가서 여기서 주석이 끝나요. 근데 여기다가 슬래시 하나만 걸어주면 얘는 그냥 의미 없는 빈 주석이고요. 밑에서 여기서 주석이 시작돼서 쭉 가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슬래시 하나를 또 지워주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주석이 끝나고 여기 코드 살아남고 밑에는 의미 없는 주석. 이렇게 해서 코드 세트를 그냥 이렇게 스위치를 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어두면 요 앞에 있는 슬래시를 넣었다 뺐다 함으로 해서 코드 블럭을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꼼수이고요. 자, 유즈 메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예제가 유즈 리듀스예요. 유즈 ref보다 리듀스가 좀 밑에 있으니까 유즈 리듀서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유즈 스테이트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의 대체 함수를 이해하시면 돼요. 스테이트 값이 다수의 하위 값을 포함하거나 아니면은 활용하는 로직이 복잡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 my reducer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도 흘러가는 걸 좀 외워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볼게요. use state 이걸 써서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my counter라는 상태 변수를 만들 거예요. use state 상태 변수 만들었죠? 자, 얘를 단순히 출력을 해요. 그러면 0 출력 되겠죠? 버튼을 놓을 건데 3개를 놔서 이 변수를 1 증가시키는 변수, 그 다음 1 감소시키는 변수, 0으로 리셋하는 함수.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업이 발생하면 const k는 my counter 플러스 1, 그 다음에 set my counter에다가 k를 넣어라. 1 감소되는 버튼이 들어가면은 const k는 my counter 빼기 1, set my counter에다가 또 k를 넣어라. 리셋에서는 set my counter에다가 0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지금 원하는 게 구현이 됩니다. 업, 다운, 리셋.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 하나에 관여하는 로직이 버튼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거를 좀 간결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함수도 안에서 정의해도 되고 밖에서 정의해도 돼요.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이 함수는요 무조건 액션과 스테이트와 액션이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갖습니다. 얘가 use reducer라는 함수에 의해서 호출될 거예요. 스테이트 값은 현재 상태 변수 값이 들어와요. use state로 만든 그 상태 변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션 값은 내가 정의하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액션이 헬로일 때는 상태값에 1 더한 걸 리턴하고 액션이 월드일 때는 상태값이 1 감소한 걸 리턴하고 그런 나머지 상황에선 0을 리턴할게요. 자, 헬로일 때는 1 증가, 월드일 때는 1 감소, 그 밖에 나머지 상황에서는 0입니다. 그러면 이 버튼들에 대한 이벤트를 이렇게 바꿔요. 그럼 도대체 이 set my counter는 뭐냐? 이거 상태 변수잖아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거 흘러가는 거, 코드 흘러가는 거 그냥 한마디로 골 때려요. 제가 이거 왜 외우셔야 돼, 리액트 흐름을 왜 외우셔야 되는지 아마 요 예제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use reducer에다가 이 함수를 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값은 얘한테 처음에 초기화가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 지금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값을 바꾸고 싶을 때 my counter로 호출하죠. 얘로 호출하죠. 그러면 요 hello라는 요 값이요, 얘를 타고 액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 상태 값이 일로 같이 딸려와요. 그럼 이 안에서 액션 값이 hello일 때는 플러스 1 했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는 게 다시 이 my counter에 반영이 돼요. 그럼 화면에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set my counter로 호출하면서 월드를 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을 했죠. 그게 다 자동으로 선택값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말로 정리하면 상태값과 상태값 갱신함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때 이 set counter value, 요 위에 만들어 놓은 별도의 함수는요, set my counter가 호출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호출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호출하지만 얘가 이걸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set my counter한테 액션 값을 전달하면 그게 얘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괄호가 하나씩 빠졌네요. 맞는데? 잠시만요. use reducer가 정의가 안 됐다. 네. 임포트를 안 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이게 단순히 1 증가시키고 1 감소시키는 거니까 조금 이제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아까 했었던 데이트 레인지 예제를 다시 볼게요. 아까 여기서는 버튼을 뭘 누르는지에 따라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연산되는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처리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벌써 6가지인 거죠. 이거를 use reducer를 사용하면 구현이 좀 더 간단해져요.
그래서 데이트 레인지 2번입니다. 자, 임포트 바꾸고요. 유즈 리듀서로 들어왔어요. 자, 데이.js 또 갖고 왔고요. 자, 함수 이름은 인덱스가 아니라 데이트 레인지 2로 바꿀게요. 자, set date value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use reducer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호출된 함수는 무조건 state와 액션, 파라미터 무조건 두 개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에 출력할 상태값을 아까처럼 JSON으로 만드는데, 아까는 use state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use reducer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얘를 호출했을 때 간접적으로 실행될 함수를 위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myDate의 상태값은 startDate와 endDate 두 개를 넣은 거죠. 저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아까 예제는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우리가 7일인지 15일인지 1일인지를 한 달인지를 직접 다 계산을 했잖아요. 버튼 눌렀을 때. 이 부분을 이제 set my date한테 일일이 계산한 로직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 열감만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값들이 얘한테 전달이 되면은 이게 얘를 호출해요. 이때 이 문자열 값들이 액션이라는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죠. 요 값들이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함수가 이 set date value가 액션이라는 값을 요 문자열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경우에 따른 연산을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day.js 기체 만들면 기본적으로 현재 시각이 내장돼요. 여기에서 액션 값에 따라서 이 sdate, 시작 날짜 값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몰아서 해주는 거죠. 그럼 연산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한 군데서 몰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리턴해주는 게 이 상태 변수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myDate라고 하는 상태 변수가 얘죠. 이게 처음 상태 초기 값이에요. myDate의 초기 값. 얘가 여기에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et myDate한테 요 문자열 값을 전달해요. 이 문자열 값들이 액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그게 얘를 간접 호출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set date value라는 함수가 위에 있잖아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액션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이게 day 7이라든지 day 15라든지 뭐 이런 문자열 값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게 현재 상태 값이 얘한테 같이 딸려가요. 스테이트로. 그래서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거는 스테이트를
액션에 따라 변경하고 리턴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리턴해주는 값이 현재 상태 값에 반영이 되고요. 화면에 자동 반영됩니다. 왜 외워야 된다고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절대. 리액트는 암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설명을 여러 번 들으셔야 되는데, 암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를 왜 라는 질문을 갖고 접근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만 진행할게요. 나머지 이제 조금 남은 거랑 그 다음 내용은 내일 묶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요거 예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리 끝나시면은 40분 이후에 자리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